부유한 노인 김진서는 한 노숙자 여성과 그녀의 딸이 자신의 차고에서 살도록 허락했지만 어느 날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갔을 때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 75세의 김진서는 외로움만큼이나 큰 재산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웅장한 저택의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세월의 흐름에 지친 그의 눈은 저택을 둘러싼 넓은 정원을 둘러보았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김진서는 그의 소유물 중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매일 오후 하던 대로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봄의 신선한 공기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는 자신의 부지를 둘러싼 오솔길을 걸었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땅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 근처의 나무 아래에서 웅크린 형체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김진서는 그것이 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낡은 배낭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옷은 깨끗했지만 오랫동안 입은 흔적이 보였다. 그 광경을 보며 김진서의 마음이 아파왔다. 실례합니다, 부인.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여자의 어깨를 건드렸다. 여자는 깜짝 놀라 눈을 떴고 그녀의 갈색 눈동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녀가 재빨리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 떠나겠습니다. 아니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김진서가 화해의 제스처로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떠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서입니다. 혹시 성함을 여쭈어봐도 될까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미란입니다. 김진서는 이미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유지하고 있는 품위와 우아함에 매료되었다. 이미란 씨, 오늘 밤 머무실 곳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떨구었다. 지금은 없습니다. 김진서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이미란 씨,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집이 너무 크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오늘 밤 머무르시겠습니까? 안전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이미란은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를 위해 그렇게 하시나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때로는 김진서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운명이 우리에게 선행을 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망설인 후 이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택으로 걸어가는 동안 김진서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이미란이 곧 밝혀질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비밀들은 그의 인생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밤이 김진서의 저택 위로 내려앉았고 그와 함께 이미란과 김진서의 운명을 얽히게 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예술과 사랑의 치유력에 대한 춤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날이 갈수록 김진서의 저택에서 이미란의 존재는 김진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빈 공간들을 채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줍고 조심스러웠던 여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서가 정원에서 커피를 즐기고 있을 때 그는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놓은 이미란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이 종이 위를 우아하게 움직이며 김진서에게는 보이지 않는 선들을 그리고 있었다. 호기심에 찬 김진서가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이미란 씨,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미란은 깜짝 놀라 재빨리 스케치북을 닫았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낙서일 뿐이에요. 김진서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제발 진서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낙서 같지 않았어요. 볼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인 후 이미란은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김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페이지에는 정원의 아름다운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고 꽃들과 아침 햇살의 본질을 놀라운 솜씨로 담아내고 있었다. 이미란 씨,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당신은 예술가신가요? 여자는 시선을 떨구었고 그녀의 얼굴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에는 그랬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미란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긴 이야기예요, 진서 씨.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임이라는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죠. 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세계를 여행하며 이국적인 풍경을 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김진서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위로의 표시를 보냈다. 그때 최준호를 만났어요. 임이란이 계속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는 제 예술을 지지해주고 꿈을 쫓으라고 격려해줬죠. 우리는 젊고 꿈에 부풀어 결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김진서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아파왔다. 준호는 통제적이고 소유욕이 강해졌어요. 제 예술을 비난하고 시간 낭비라고 말했죠. 조금씩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해갔어요. 제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분명히 당신은 뛰어나십니다. 김진서가 스케치를 가리키며 말을 끊었다. 임이라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필을 다시 잡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준호는 그는 제 자신감뿐만 아니라 제 꿈도 파괴했어요. 김진서는 연민과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임이란 씨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나쁜 건 제가 떠나야 했던 이유가 저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임이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다. 저에게는 딸이 있어요. 서연이라고요. 이제 15살이에요. 준호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 동생에게 맡겼어요. 몇 달 동안 서연이와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김진서는 잠시 말을 잃은 채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 애썼다. 마침내 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이란 씨 들어보세요. 당신은 재능 있는 예술가이자 용감한 어머니입니다. 운명이 당신을 제 문 앞으로 데려온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감사합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임이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서 씨, 이미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빈 방 하나를 당신을 위한 미술 스튜디오로 만들면 어떨까요? 임이란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곧 다시 의심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가분해요. 부탁드립니다. 김진서가 고집했다. 이걸 대출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유명한 예술가가 되면 이자와 함께 갚으시면 됩니다. 저택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임이란이 활짝 웃었다. 그 소리는 김진서의 마음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좋아요, 임이란이 마침내 말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서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진서는 임이란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녀의 과거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재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힘과 재능도 있었다. 그 순간 김진서는 임이란이 예술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어쩌면 딸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김진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그들 모두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숨겨진 진실과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날들이 주가 되고 김진서의 저택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김진서가 임이란에게 약속한 방은 밝고 넓은 미술 스튜디오로 변모했다. 전에는 텅 비어있던 벽들이 이제는 임이란의 상상력에서 탄생할 색채와 형태를 기다리는 빈 캔버스들로 가득 채워졌다. 김진서는 임이란이 나날이 꽃피는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던 수줍고 조심스러운 여인은 이제 활기차고 열정적인 예술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김진서가 전에 본 적 없는 빛으로 반짝였고 붓을 잡은 그녀의 손은 마치 생명을 얻은 듯 움직였다. 어느 오후 김진서가 스튜디오를 지나가다 멈춰섰다. 임이란은 큰 캔버스 앞에 서서 완전히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그림은 도시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묘사는 아니었다. 건물들은 휘어지고 물결치듯 흔들렸으며 거리들은 불가능한 패턴으로 얽혀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캔버스에서 직접 뿜어져 나오는 듯한 빛에 휩싸여 있었다. 정말 놀랍군요. 김진서가 감탄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임이란은 살짝 놀라 펄쩍 뛰었다.
마치 캔버스 밖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 진서 씨, 들어오시는 소리를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이미란 씨, 이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미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꿈속에서 보는 도시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현실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죠. 김진서는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마치 희망과 자유의 본질을 캔버스에 담아낸 것 같아요. 이미란 씨, 당신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끔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란이 자신의 작품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리고 자부심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며 고백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걸작들을 만들어내고 계시죠. 김진서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마치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도 있는 듯이 덧붙였다. 이미란 씨 작품을 전시해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예술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전시요? 아니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충분히 준비되셨어요. 김진서가 부드럽게 주장했다. 당신의 예술은 보여지고 감상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게 예술계에 몇몇 인맥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몇 군데 연락해보고 싶어요. 이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김진서의 눈에 서린 흥분이 전염되는 듯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진서 씨.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김진서는 자신의 인맥망에 깊이 빠져들어 갤러리 관계자들, 미술 평론가들, 그리고 수집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미라는 마치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이 창작의 열기에 빠져 더욱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마침내 몇 주간의 준비 끝에 큰 날이 도래했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갤러리가 이미란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기로 동의했다. 개막식 밤, 갤러리는 예술계 인사들, 기자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새로운 예술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든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미라는 김진서가 선물하길 고집했던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초대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갤러리 벽을 장식하며 조명 아래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놀라움과 감탄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김진서는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미란이 자신의 영역에서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미란이 김진서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진서 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이미란 씨, 당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눠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 둘 다 이 승리의 순간에 이미란의 과거가 그들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이미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최준호,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그의 갤러리 내 존재는 이미란과 김진서 사이에 새로 발견된 행복을 시험에 들게 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키려 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려 하고 있었고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과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계시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미란 전시회의 성공은 도시의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이름이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구매 제한이 쇄도했다. 그러나 초기의 열광은 곧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인해 그림자에 가려지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이미란이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김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이미란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어조에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인가요? 김진서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당신의 전 남편이라고 합니다. 최준호 씨요. 이미란의 손에서 붓이 떨어져 바닥을 코발트 블루로 물들였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저를 찾은 거죠? 뉴스에서 당신의 전시회를 봤대요.
김진서가 설명했다.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원하지 않으시면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라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김진서가 전에 본 적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순 없어요. 그를 마주해야 해요. 김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원하신다면 계속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이미라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진서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그들은 정원으로 향했다. 최준호는 분수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긴장되고 꼿꼿한 자세는 주변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미란을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이미란, 내 사랑. 그가 그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드디어 널 찾았구나. 이미란은 멈춰서서 거리를 유지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준호 씨? 이렇게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는데 그게 인사냐? 그가 다정함과 비난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남편이죠. 이미란이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정정했다. 우리 결혼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처음으로 김진서의 존재를 알아챘다. 이분은 누구지? 너의 새로운 보호자인가? 김 선생님은 친구예요. 이미란이 끼어들었다. 당신이 해주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를 도와주신 분이죠.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널 데리러 왔어. 이미란 너와 서연이를 우린 가족이잖아. 기억나? 딸의 이름을 듣자 이미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서연이 어떻게 지내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면 더 잘 지냈겠지. 준호가 잔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고칠 수 있어. 나와 함께 돌아가자. 이미란, 이번엔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약속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진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이미란 씨가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준호가 그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이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노인네. 이건 내 아내와 나 사이의 문제예요. 전 아내요. 이미란이 김진서의 존재에서 힘을 얻어 반복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아요. 당신과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 절대로요. 준호의 평온한 가면이 무너졌다. 이럴 순 없어. 넌 내 거야, 이미란. 내 것이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는 위협적으로 이미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김진서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씨. 그가 반박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분노에 찬 눈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돌아올 거고 넌 나와 함께 갈 거야. 이미란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말과 함께 그는 돌아서서 부지를 빠져나갔다. 이미란은 떨리는 몸으로 김진서의 품에 안겼다. 괜찮아요. 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지나갔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무서워요, 진서 씨. 이미란이 흐느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서연이 때문에요. 준호가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면 어쩌죠? 김진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였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서연이를 찾아 보호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해가 정원 위로 지는 동안 김진서와 이미라는 서로 껴안은 차에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란의 과거가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김진서가 곁에 있어 그녀는 무엇이든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밝혀낼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준호와의 만남 이후 며칠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미라는 결의에 찬 순간과 깊은 불안감 사이를 오갔다. 김진서는 약속대로 그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테라스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김진서가 이미란의 손을 잡았다. 생각해봤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서연이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미란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어떡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동생이 제가 떠난 직후에 이사를 갔고 모든 연락이 끊겼어요. 제게 자원이 있어요.
김진서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죠. 허락해 주신다면 조용히 수색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서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어떻게 이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갚으실 필요 없어요. 김진서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행복이 제게는 충분합니다. 날들이 주가 되고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라는 자신의 불안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내면의 동요를 반영하는 그림들을 만들어냈다. 한편 김진서는 서연을 찾기 위해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마침내 비오는 어느 날 오후 김진서가 흥분에 찬 얼굴로 이미란의 스튜디오로 급히 들어왔다. 찾았어요. 그가 아무 말도 없이 발표했다. 서연이를 찾았어요. 이미라는 붓을 떨어뜨리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요? 아이는 괜찮아요? 준호와 함께 있나요? 김진서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동생과 함께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몇 시간 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준호는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미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소식에 압도되어 있었다. 우리 아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더 있어요. 김진서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했다. 원하신다면 내일 당장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미라는 감사의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녀는 김진서의 품에 안겼다. 네, 부탁드려요. 제발 제 딸을 보고 싶어요. 다음 날의 여행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미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생각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서연이가 그녀를 알아볼까? 그녀를 용서할까? 마침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김진서는 그녀의 긴장을 눈치채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용기를 모아 문으로 향했다.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분명히 이미란의 동생인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인식으로 그리고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미란 그녀가 속삭였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안녕 미영가. 이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래됐구나. 미영이 대답하기 전에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누구세요? 이미란은 숨을 멈췄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서연이었다. 잠시 후 미영 뒤로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미란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고 같은 표정 풍부한 눈과 우아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란을 보자 소녀는 얼어붙었다. 엄마?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이미란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연아, 우리 아가 모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년간의 이별과 그리움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서연이가 이미란에게 달려와 오랫동안 기다려온 포옹을 나누었다. 김진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진정으로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미란과 서연의 재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새로운 복잡성과 계시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이미란과 서연의 재회 이후 며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다. 모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번갈아 가며 웃고 울었다. 김진서는 항상 신중하게 뒤에서 지켜보며 이미란이 딸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나 곧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느 날 오후 이미란과 서연이 해변을 산책하는 동안 김진서는 집에 남아 이미란의 동생 미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선생님. 미영이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김진서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미영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준회 관한 거예요. 그가 서연이를 찾고 있어요. 열심히요. 김진서는 핏줄이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무슨 뜻이죠?
몇 달 전에 준호가 여기 왔었어요. 미영이 설명했다. 화가 나서 서연이를 보겠다고 요구했죠. 다행히 그 주말에 우리는 여행을 가고 없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 이사를 다니며 그에게서 한 발짝 앞서 도망치려 했어요. 김진서는 정보를 처리하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왜 이걸 먼저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어요. 미영이 인정했다.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이미란과 서연이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어요. 한편 해변에서 이미란과 서연은 자신들만의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서연이가 말했다. 멈춰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란은 위장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뭐니 얘야? 서연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정말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아빠가 힘들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나요? 이미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녀가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했던 순간이었다. 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네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네 아버지는 너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을 테지만 나에게는 그녀는 눈물과 싸우며 말을 멈췄다.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고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준호는 위험했어. 서연아,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널 데리고 가려고 했다면 우리를 찾아내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널 떠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 하지만 그것이 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침묵 속에서 정보를 흡수했다. 눈은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는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우리는 안전한가요? 이미라는 집을 향해 바라보았고 테라스에서 미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진서를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믿어.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서 씨,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 새로운 시작을. 서연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분은 좋아 보여요. 아빠와는 달라요. 그래. 이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분이야. 그분을 사랑하세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이미란은 딸의 질문에 놀랐지만 대답하기 전에 김진서가 해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이미란, 그가 불렀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미란은 긴장했다. 김진서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김진서는 미영이 준호에 대해 말한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미란은 창백해졌고 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란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김진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을 보호할 거예요. 두 분 다 내일 저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할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동안 이미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진서의 힘에 감사했다. 서연은 그러나 망설이는 듯 보였다. 무슨 일이니 얘야? 이미란이 물었다. 서연은 김진서를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어디 계신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모르는 분과 함께 이사를 가야 한다니. 김진서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걱정을 이해해. 서연아, 나는 네 인생에서 누군가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너와 네 어머니가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야.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게.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를 평가하는 듯이.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날 출발 준비를 하면서 그들 중 누구도 큰일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재회는 기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들의 연약한 행복을 위협하는 비밀과 위험도 밝혀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유일한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고 곧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얽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김진서의 저택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미란과 서연은 장소의 웅장함에 놀랐지만 준호의 위협이라는 그림자가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김진서는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저택의 보안을 강화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잠든 사이 임이라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김진서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진서 씨.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존재에 놀란 듯 보였다. 이미란 씨, 저는 네, 괜찮아요. 그저 오래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미란이 호기심에 차서 다가갔다. 어떤 서류인가요? 김진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족 기록이에요. 실은 제 과거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이미란은 그의 앞에 앉으며 관심을 보였다. 무엇인가요? 김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제가 젊었을 때 잠깐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는 우리가 헤어진 직후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이미라는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오, 진서 씨, 정말 안타까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공감에 감사를 표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더 있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가 헤어질 때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고 말했어요. 딸이 있다고요. 이미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딸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진서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제 아내가 제게 알리지 않고 입양을 보냈거든요. 수년간 찾아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미라는 그의 고백에 감동받아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서류들이 그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더 있어요. 이미란 씨, 당신을 만난 이후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녀가 물었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날짜예요. 김진서가 말하며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다. 제 딸은 대략 당신과 같은 시기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과 일치하는 점들이 있어요. 이미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진서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미라는 씨, 저는 당신이 제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이미라는 그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과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제 부모님은 입양 부모님일 수 있어요. 김진서가 부드럽게 말을 끝맺었다. 이미란 씨,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이미라는 약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저는 공기가 필요해요. 그녀는 서둘러 정원으로 나갔고 김진서가 그 뒤를 따랐다. 밤은 서늘했고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약간 진정시켜 주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가 마침내 김진서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제가 당신의 딸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서연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김진서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당신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미란 씨 항상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서연이는 제 손녀라는 뜻이고요. 준호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라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진정한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은 압도적이었다.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DNA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김진서가 제안했다. 물론 당신이 동의한다면요. 이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포옹하고 있을 때 둘 다 저택의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인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서연이 모든 대화를 엿들었고 그녀의 어린 마음은 방금 발견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계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과거는 여전히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고 곧 그들은 이제 막 발견한 가족의 유대를 시험할 결정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김진서의 저택에서 다음 며칠은 모두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다. 이미란과 김진서는 DNA 검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에 시달렸다. 한편 서연은 엿들은 내용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어머니와 김진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관찰했다. 이 친절하고 관대한 남자가 자신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흥분과 혼란의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아침 이미란이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을 때 서연이 조용히 들어왔다. 엄마,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이미란은 딸의 얼굴에 서린 진지함을 보고 붓을 내려놓았다. 물론이지, 얘야 무슨 일이니?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엄마와 김할아버지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날 밤 정원에서요. 이미란은 핏줄이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오, 서연아, 사실인가요? 어린 소녀가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김할아버지가 정말 제 할아버지일 수도 있나요? 이미란은 딸을 끌어안으며 너무나 많은 비밀과 반쪽짜리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얘야, 우리는 지금 그걸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서연은 살짝 물러서서 호기심과 원망이 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왜 저한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오, 우리 아가. 이미란이 한숨을 내쉬었다. 널 보호하고 싶었어. 확실해지기 전에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단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정원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그들의 대화가 중단되었다. 둘 다 창문으로 달려가 무슨 일인지 보려 했다. 그들이 본 광경에 둘 다 얼어붙었다. 최준호가 저택의 입구에 서서 이미란과 서연을 보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진서가 거기 있었고 그의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듯한 평온함으로 준호와 대면하고 있었다. 그들을 내게서 떼어놓을 권리가 없소. 준호가 고함쳤다. 그들은 내 가족이요. 더 이상 아닙니다, 준호 씨. 김진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란 씨와 서연은 자신들의 의지로 여기 있고 당신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준호는 격분하여 김진서를 밀치고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이미란과 서연이 정원으로 달려 내려왔다. 그만해요. 이미란이 소리쳤다.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들며 준호 씨, 가셔야 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힘도 없어요. 준호는 그녀를 노려보았고 그의 눈은 피로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렇게 생각하나? 이 부자 영감이 날보다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가 우리의 역사,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서연이 갑자기 끼어들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분이 제 진짜 할아버지일지도 몰라요. 무덤과 같은 침묵이 정원에 내려앉았다.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다가 이미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로 가득 찼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가 따져 물었다. 그때 김진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준호 씨, 당신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미란이 제 친딸일 수 있고 그렇다면 서연은 제 손녀가 되겠죠. 우리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호는 이 폭로의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그 순간 한 차가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중년의 남성이 내렸고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진서 씨, 그가 불렀다. 요청하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진실의 순간이 도래했고 아무도 그 결과가 가져올 결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김진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미란과 서연이 다가왔고 준호는 움직일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열까요? 김진서가 이미란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함께요. 그녀가 말했다. 김진서는 봉투를 열고 조용히 내용을 읽었다. 그의 얼굴은 일련의 감정을 거쳤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감동. 이미란, 그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그리고 서연아, 너는 내 손녀구나. 정원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미란과 서연은 김진서를 껴안았고 기쁨의 눈물이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준호는 잠시 잊혀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패배감이 뒤섞인 모습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그가 마침내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여전히 내 딸이야. 김진서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진지하지만 동정심이 깃들어 있었다. 준호 씨, 이것이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란과 서연은 이제 제 가족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제 힘을 다할 것입니다. 준호는 모두를 바라보았고 그의 분노는 씁쓸한 체념으로 바뀌어갔다. 더 이상 말없이 그는 돌아서서 떠나갔고 대답 없는 질문들과 불확실한 미래만을 남겼다. 새로 발견한 가족이 서로를 껴안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책임과 결정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이제 함께 그것들을 마주해야 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은 김진서의 저택에 새로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이미란, 김진서, 서연은 이제 막 발견한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오후 김진서와 이미란이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김진서가 침묵을 깼다. 이미란아.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구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 이미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알아요. 진서씨. 그녀는 아직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말을 고쳤다. 김진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편한 대로 불러도 돼. 우리 둘 댁에 이 모든 게 새롭다는 걸 알아. 이미란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평생 동안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당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너무 압도적이에요. 널 찾았어. 김진서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수년 동안 널 찾았단다. 내가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알 수 없었잖아요. 이미란이 부드럽게 그의 말을 막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서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연이 다가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도 끼어도 될까요? 그녀가 수줍게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아가. 이미란이 대답하며 그녀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김진서는 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연아, 네가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왔지만 이미 온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럼 준호 아저씨는요? 그분도 여전히 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이미란과 김진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는 그들이 조만간 다뤄야 할 민감한 주제였다. 서연아, 이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준호 아저씨가 널 키웠고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분의 행동, 그분이 한 일들은 옳지 않았어. 내 어머니 말씀이 맞아. 김진서가 덧붙였다. 준호 씨는 실수를 저질렀지. 하지만 그게 너와 함께 보낸 세월을 지우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가족을 만들 기회가 생겼어. 사랑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가족 말이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준호 아저씨가 언젠가 바뀔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라는 딸을 안았다. 모르겠어. 우리 아가. 그건 그분에게 달려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 함께 있다는 건 확실해. 날들이 지나 주가 되면서 김진서의 저택은 점점 더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이미라는 새로운 활력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사랑 아래 꽃 피웠고 그에게서 멘토이자 친구를 발견했다. 그러나 준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가 정원에서 있었던 그날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언젠가는 다시 그들의 삶에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김진서가 응대하러 갔다가 잠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미라나, 서연아.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둘 다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김진서가 방문객을 들여보냈을 때 그들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준호였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준호가 아니었다. 이 남자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지쳐 보였으며 놀랍게도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미란. 서연.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나 너희와 이야기해야 해. 이미란은 본능적으로 서연 앞으로 나섰고 김진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필요하다면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
이미란이 단호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에 띄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사과하러 왔어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긴장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서연이 처음으로 그 침묵을 깼다. 정말이에요? 그녀가 희망과 불신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아가 여기서 있었던 일 이후로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 이대로 계속할 순 없었어. 이미란과 김진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준호의 변화를 볼 수 있었지만 수년간의 고통과 불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준호 씨, 김진서가 놀랍게도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얻는 것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당신들이 즉시 저를 용서해 주길 기대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서연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이미라는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호 씨, 당신이 한 일, 당신이 끼친 상처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와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건 첫걸음이에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이 준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아빠, 정말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싶으세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세상 무엇보다도 그러고 싶구나. 우리 아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진서는 손녀의 눈에 서린 감정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준호 씨,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시작해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미라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김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가족을 하나로 지키려는 소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준호는 눈에 띄게 감동받은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준호가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김진서 가족은 침묵 속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정말 변하셨을까요? 서연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이미라는 딸을 안아주었다. 시간이 알려줄 거야. 우리 아가 하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그걸 증명할 기회를 줄 거야. 김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옹에 합류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가족으로서 함께 헤쳐나갈 거란다. 이어지는 주와 달 동안 김진서, 가족은 험난하지만 희망찬 물살을 헤쳐나갔다. 준호는 약속을 지켰고 매주 모임에 참석하며 재활 과정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였다. 조금씩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이미라는 자신의 예술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고 고통에서 화해에 이르는 가족의 여정을 반영하는 일련의 그림들을 만들어냈다. 김진서는 한편으로 항상 꿈꿔왔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는데 전념했고 이미란과 서연의 모든 발걸음을 지지했다. 서연은 친부와 새로 발견한 할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용서와 두 번째 기회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어느 오후 온 가족이 준호를 포함해 정원에서 식사를 함께하고 있을 때 이미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그 여정은 힘들었고 예상치 못한 반전과 충격적인 계시로 가득했지만 여기 그들은 함께 있었다. 사랑과 결단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김진서는 이미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딸아? 이미란은 미소 지었고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운명이 우리를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요. 서연은 준호와 김진서 사이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좀 특이한 가족이죠. 그렇죠? 준호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우리는 확실히 그렇구나. 하지만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김진서는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가족을 위해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건배에 동참했고 오후의 햇살 아래에서 그들의 잔이 짤랑거렸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것을 맞이할 것이었다. 그들은 항상 운명 지어진 가족이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김진서의 저택에서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다. 임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예술적 재능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했다. 김진서의 변함없는 지지와 서연의 열정적인 응원에 힘입어 그녀는 가정폭력에서 도망치는 여성과 아이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치유를 위한 예술이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예술치료 워크숍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임이라는 예술의 치유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찾는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김진서는 딸의 이니셔티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초기 재정 지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재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에게 이것은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었다.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서연은 사진에서 자신만의 열정을 발견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극복 이야기를 기록하며 폭력의 순환을 끊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력한 시각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오후 이미란과 김진서가 재단 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 서연이 흥분에 차서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할아버지. 그녀가 손에 든 봉투를 흔들며 외쳤다. 제가 시각예술학교에 합격했어요. 이미라는 딸을 껴안으며 자랑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오, 우리 아가 축하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김진서도 포옹에 합류하며 행복에 겨워했다. 너무 자랑스럽구나, 우리 작은 예술가. 축하에 한창일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잠시 후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가 축제 분위기를 감지하며 말했다. 아빠, 서연이 그에게 달려가 안기며 외쳤다. 제가 예술학교에 합격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얼굴에 부성애가 가득 차올랐다. 역시 우리 딸이야. 네가 큰일을 해낼 줄 알고 있었어. 이미란과 김진서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해의 길은 길고 어려웠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준호 씨. 김진서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준호는 감사의 눈빛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요. 임이라는 이 광경에 감동받아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 함께 축하하는 게 어떨까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모두가 이 제안을 환영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각자는 자신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임이라는 자신의 독특하지만 사랑 가득한 가족에 둘러싸여 복도에 걸린 자신의 그림 중 하나를 잠시 멈춰 감상했다. 그것은 김진서가 그녀의 친부라는 것을 알게 된 직후에 그린 작품이었다. 캔버스 위에서 선과 색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얽혀 있다가 점차 조화롭고 아름다운 패턴으로 수렴해가는 모습이었다. 우리와 같아요. 그렇죠? 서연이 어머니의 시선을 눈치채고 말했다. 임이라는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았다. 맞아, 그래. 초기의 혼돈에서 아름다운 것이 탄생했지. 축하 만찬은 모두에게 기쁨과 성찰의 시간이었다. 웃음과 추억 속에서 각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다. 치유를 위한 예술이 더 많은 도시로 퍼져나가길 바라요. 임이란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김진서는 딸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지역에 지부를 열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몇 인맥이 있어. 준호는 주에 깊게 듣다가 목을 가다듬었다.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요. 아마도 제 회복 과정에 대해 간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임이란과 김진서는 놀라움과 승인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것 참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준호 씨. 임이란이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대화의 방향에 흥분한 서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어요. 변화와 치유에 대한 사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겠어요. 테이블의 에너지는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김진서는 다시 한번 잔을 들어 올렸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가족을 위해
모두가 건배를 했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함과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